올 한해 전남 동부 지역의 문화계는 다양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문화 소외와 열악한 콘텐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순천이 각종 재단 설립과 운영 문제로 연초부터 시끄럽습니다. 순천시와 시의회의 첨예한 입장차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곧 1000일이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각 지역별로 추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AI 여파 속에 우시장도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설 대목 기대감도 예년 같지 않아 축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한 해 계획을 정리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문화 부분을 살펴봅니다. 지자체별로 문화 소외 지역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 소외와 콘텐츠 부족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전남 동부 지역은 올 한 해를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광양 도림미술관을 필두로 여수 애울마루 2단계 사업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등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순천에 유치된 자볼드는 올해 예산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사업의 탄력이 예상됩니다. 사업을 유치하면서 제기됐던 지자체별 앙금을 싣고 문화시설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GS와 같이 사회공헌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회공헌 사업 하는가를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발표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구 편중 현상으로 인한 상권 침체가 문화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문화 등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 아이템 활용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문화가 결합이 돼야지만 이런 상권도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문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시내를 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참여하면 지속 가능하게끔 왁자지껄한 모습들과 기존의 경험이 많은 기존의 상가분들이 함께 합쳐서 한다면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문화 영역에서 큰 틀이 마련될 수 있는 올 한 해. 지난해 정부의 어긋난 문화 정책으로 자칫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 지역의 각종 재단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진통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문화재단의 운영 예산과 조례안 처리 등을 두고 또다시 날선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옛도심 지하상가에 마련된 상권 활성화 재단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설립된 지 2년 만에 시의회가 운영 예산에 제동을 걸면서 이달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투입된 15억 원의 예산에 비춰 성과가 크게 미흡해서 빠듯한 시 예산까지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그러나 효과가 적지 않았다며 오히려 활동 권역을 넓히고 이를 위해 추경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의 재현을 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추경에 사업비도 확보해서 이 상권 활성화 재단을 전 지역으로 24개 우리 도심 활성화 지역으로 확장시켜서 순천시 문화재단도 시의회가 제출한 설립 관련 조례 개정안을 순천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충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해 언급할 정도로 순천시의 의지는 강하지만 재단 운영의 정치적 중립과 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시의회의 입장도 여전히 확고합니다.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또 한 차례 양보 없는 찬반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 창달을 위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문화재단을 예속화시켜버리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를 못해버리면 과연 문화 창달이 제대로 되겠느냐. 시의회는 특히 25명의 방대한 조직이 구성되는 문화재단의 경우
견제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경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절차 이후에도 양측의 대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해 제기된 순천대학교 연구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순천대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국책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비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늘 해당 교수실과 실험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교수는 학교 측 예비조사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부터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조성 중인 일반 산단 우선 착수 부지 26만 8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25만 7,100원이며 현재 세풍산단 착수 부지 조성률은 67%입니다. 세풍산단은 착수 부지를 포함해 모두 240여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산단 내에는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곧 1000일이 되는데요. 광주에서는 새해 첫 촛불 집회를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을 주제로 추모 분위기 속에 진행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들. 노란 종이 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 304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면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잖아요. 써도 한없이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일부러 다 쓰고 있어요.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이어온 추모 순례를 이번 주말에도 광주 일대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저희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길을 걸을 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새해 첫 촛불 집회 역시 세월호 1000일을 추모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11차 촛불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촛불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또 노란 풍선 416개를 날리고 촛불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주말 지역에서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개최됩니다. 정권 퇴진 순천본부는 내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여수와 광양에서도 각각 문수동 정보고 사거리와 중동 23호 광장 앞에서 집회가 예정돼 지역 내 정권 퇴진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광양시에 복합 쇼핑몰 LF스퀘어 테라스몰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광양시 광양읍에 문을 연 테라스몰은 지상 3층, 연면적 10만 제곱미터로 복합 쇼핑몰로는 호남 지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쇼핑몰에는 250여 개 패션 브랜드 매장은 물론 CGV 멀티플렉스 7개관과 외식, 오락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쇼핑몰 개장으로 기존 광주 지역 아울렛이나 김해 아울렛으로 향하던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소비자들이 연간 500만 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복지 포인트 중 일부를 이력어 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지역민을 상대로 전통시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흥 관내에는 고흥읍, 녹동읍 상설시장 등 5개 시장에 300여 명의 상인들이 영업 중이며 고흥군은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3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AI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축산 농가의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올해 첫 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목이라는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가들의 고민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가 하얀 입김을 내뿜는 새벽. 전남 각지에서 경매에 나온 소들로 우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100여 마리 많은 300여 마리가 몰렸습니다.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장입니다. 1월 6일 암소비유구 1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AI로 가금류 축산농가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시장 내부에서도 가축 질병에 대비한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더 방역, 소독을 잘해서 올해는 전국적인 축산인들이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농민들의 새해 바람과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시장이 위축되면서 400만 원 육박하던 송아지 가격이 3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축 물량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요가 불확실해 가격 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한우 농가의 조기 출하 자제와 쇠고기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전역을 MAB, 즉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받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한반도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최초로 지금까지 전국에 8곳이 지정됐습니다. 여수산단 내 건설 노동자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임직원들이 올 한 해 무죄해를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오늘 영취산 봉우제에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여수 국가산단 무죄해 안전기원제를 갖고 산단 안전과 함께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외주 파트너사 대표 등 90여 명도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사고 제로 안전조업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현재 73.4도입니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연합회 139만 2,500원, 고흥군 도양읍 대풍 종합상사대표 105키 100만 원, 영남면 사도마을 주민 83만 7천 원, 동일면 덕흥마을 주민 50만 원, 도양읍 용정마을 주민 37만 2천 원, 여수시 신기동 31통 주민 31만 원, 순천시 장천동 2통 주민 25만 3천 원, 여수시 신기동 8통 주민 21만 4천 원, 고흥군 도양읍 의용소방대 1동 20만 원, 체육회 회원 1동 20만 원, 여수시 남면 장지마을 주민 20만 원, 여천동 7통 반월마을 주민 18만 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12통 주민 15만 원, 소라면 덕양 3리 주민 10만 원, 웅천동 38통 주민 10만 원, 여수시 남면 모하마을 주민 10만 원, 송고마을 주민 10만 원, 여천마을 주민 10만 원, 함구미마을 주민 7만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곽연식 5만 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노인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집주인 76살 박모 씨가 하반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학철에다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순회 헌혈 행사가 이어집니다. 광주 전남혈액원은 오는 10일 여수시 보건소와 여수시청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순천시청과 보건소에서 13일에는 광양시청과 광양읍 보건소에서 각각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혈액원 측은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경우 기본적인 혈액검사 혜택은 물론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혜택이 주어진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인턴제와 청년 내일 체험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오늘 여수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인턴제와 청년 내일 체험공제 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약정 체결식을 갖고 지역의 청년층 미취업자들에게 지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무 경력과 함께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인은 또 이번 청년 내일 체험공제 제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가축방역관 23명을 조기 채용합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차단과 방역을 위해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가축방역관 채용 시기를 앞당겨 오는 16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필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 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뒤 다음 달 초 곧바로 각 시군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여수 마라톤 대회 개최로 인해 오는 8일 여수시 내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제12회 여수 마라톤 대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8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여수 박람회장 거북선대교 돌산 구간의 상행 2개 차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시는 전국에서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여수 마라톤 대회에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6년째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망사고, 후유장애 등 각 800만 원과 진단, 입원 위로금 지급 등 자전거 보험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